여보세요? 엄마 나야. 성우. 순간 손이 떨렸다. 10년이다. 10년 만에 듣는 아들 목소리였다. 이혼하고 나서 한 번도 연락이 없었다. 명절에도 내 생일에도. 처음엔 화도 났고 그 다음엔 섭섭했고 나중엔 그냥 체념했다. 그런데 갑자기 전화라니. 성우야? 응 엄마. 잘 지내셨어요? 목소리는 예전과 똑같았다. 조금 급한 듯한 그러면서도 어딘가 경계하는 듯한 톤. 나는 가슴이 뛰는 걸 억지로 눌렀다. 그래 잘 지내지. 너는? 저도 잘 지내요. 엄마 저 말 좀 해야 할 게 있어서요. 시간 괜찮으세요? 잘 지낸다는 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눈시울이 뜨거워졌지만 나는 애써 담담하게 대답했다. 그래 말해봐라. 엄마 저 재혼했어요. 순간 마당이 조용해졌다. 바람 소리도 새 소리도 다 멈춘 것 같았다. 재혼. 그래 이혼한 지 벌써 몇 년인데 당연한 일이지. 그런데 왜 이렇게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걸까? 그래 그랬구나. 좋은 사람 만났니? 네 괜찮은 사람이에요. 나영이라고 착하고 살림도 잘해요. 착하다. 살림도 잘한다. 아들이 칭찬하는 걸 들으니 반가우면서도 한편으론 쓸쓸했다. 옛날엔 내가 그런 역할을 했었는데. 그럼 됐다. 잘 살아라. 나는 일부러 밝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아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다. 그런데 아들이 잠깐 뜸을 들이더니 말했다. 엄마 이번 주말에 우리 집에 한번 오실래요? 나영이도 엄마 뵙고 싶다고 하고 저도 엄마 얼굴 좀 보고 싶어서요. 10년 만에 듣는 말이었다. 엄마 얼굴 보고 싶다고. 내가 얼마나 이 말을 듣고 싶었는지. 나는 순간 멍했다가 곧 정신을 차리고 대답했다. 그래 갈게. 뭘 가져갈까? 아무것도 안 가져오셔도 돼요. 그냥 오세요. 전화를 끊고 나서 나는 한참을 마당에 그대로 서 있었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아들을 다시 본다. 새며느리도 만난다. 어떤 사람일까? 나를 좋게 봐줄까? 괜히 옷장을 열어보고 거울을 보고 머리를 만져봤다. 78살 할머니가 뭘 어쩌겠냐마는 그래도 최대한 단정하게 보이고 싶었다. 주말이 오기까지 사흘. 나는 그 사흘을 어떻게 보냈는지 모를 정도였다. 장을 보고 옷을 골라 입어보고 손톱까지 깎았다. 혹시라도 새며느리가 내 손을 잡았을 때 거칠다고 생각할까봐. 그리고 드디어 주말이 왔다. 버스를 2번 갈아타고 아들이 알려준 주소로 향했다. 생각보다 멀었다. 신도시 쪽이었다. 높은 아파트들이 즐비한 곳. 나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12층까지 올라갔다. 복도는 깨끗했고 조용했다. 문 앞에 서서 초인종을 누르기 전에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딸랑. 누구세요? 인터폰 너머로 여자 목소리가 들렸다. 차분하고 또렷한 목소리. 새며느리인가 보다. 저 성우 어머니인데요. 아 어머니. 잠깐만요. 문이 열리고 단발머리에 정갈한 옷차림의 여자가 나타났다. 40대 중후반쯤 되어 보였다. 환한 미소를 지으며 나를 맞았다. 어머니 어서 오세요. 저 최나영이에요. 그래요 반갑습니다. 나는 어색하게 인사했다. 나영은 내 손을 잡고 안으로 안내했다. 집은 깨끗했다. 거실도 넓고 소파도 새 것 같았다. 그런데 왠지 모르게 너무 정돈돼 있어서 오히려 사람 사는 냄새가 안 났다. 성호는 어딨니? 잠깐 마트 다녀온다고 나갔어요. 금방 올 거예요. 어머니 일단 앉으세요. 나영은 나를 소파에 앉히고는 물을 따라왔다. 정중했다. 그런데 왠지 모르게 너무 정중했다. 마치 손님 대하듯이. 어머니 멀리서 오시느라 힘드셨죠? 아니에요, 괜찮아요. 성호가 엄마 얘기 많이 했어요. 고생 많이 하셨다고. 그래요? 뭐 다 옛날 일이지. 나는 어색하게 웃었다. 나영도 웃었다. 그런데 그 웃음이 눈까지 닿지 않는 것 같았다.
기분 탓일까?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성호가 들어왔다. 엄마 오셨어요? 그래 왔다. 성호는 예전보다 살이 좀 쪘다. 얼굴도 더 각져 보였고 눈가에 피곤함이 어려 있었다. 그래도 내 아들이었다. 나는 벌떡 일어나 아들에게 다가갔다. 잘 지냈니? 네, 잘 지냈어요. 아들은 짧게 대답하고는 마트 봉지를 나영에게 건넸다. 나영은 봉지를 받아들고 주방으로 들어갔다. 나와 아들은 소파에 나란히 앉았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엄마도 잘 지내셨어요? 그럼 잘 지내지. 집은 괜찮으세요? 불편한 데 없으시고? 응, 괜찮아. 혼자 살기엔 충분해. 대화가 계속 끊어졌다. 10년이라는 세월이 이렇게 무거운 것이었구나. 나는 찻잔을 들었다 놓았다를 반복했다. 저녁 준비가 시작됐다. 나영이 부엌에서 이것저것 꺼내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슬쩍 일어나 부엌 쪽으로 갔다.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나영이 돌아보며 웃었다. 그런데 그 웃음이 아까보다 조금 날카로워 보였다. 아, 괜찮아요, 어머니. 제가 할게요. 그래도 정말 괜찮아요. 어머니는 쉬세요. 나는 다시 소파로 돌아왔다. 왠지 모르게 마음이 불편했다. 며느리가 혼자 하는 걸 가만히 앉아서 보고만 있으려니 손이 근질근질했다. 그런데 나영은 내가 움직일 틈을 주지 않았다. 저녁상이 차려졌다. 삼겹살에 된장찌개, 반찬도 여러 가지였다. 나영의 솜씨가 괜찮아 보였다. 어머니 많이 드세요. 고맙습니다. 식사는 조용했다. 성우는 말이 없었고 나영은 가끔 나에게 반찬을 권했다. 나는 먹으면서도 계속 눈치를 봤다. 뭔가 이상했다. 분명 날 초대했는데 왠지 환영받는 기분이 아니었다. 어머니, 식사 후에 설거지 좀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식사가 끝나갈 무렵 나영이 슬쩍 물었다. 나는 당연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죠. 당연히 해야죠. 감사해요. 요즘 제가 허리가 좀 안 좋아서요. 나는 설거지를 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설거지를 하면서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초대받은 손님이 설거지를 하나? 며느리가 허리가 아프다는데 왜 옆에 앉아있는 성호는 아무 말도 안 하지? 설거지를 끝내고 나오니 나영이 웃으며 뭔가를 내밀었다. 어머니 이거 쓰세요. 낡은 앞치마였다. 꽃무늬가 바랜 누가 봐도 한참 쓴 티가 나는 앞치마. 이게 뭐니? 아, 혹시 어머니가 여기 계시는 동안 불편하실까 봐요. 뭐 편하실 거예요? 나영의 목소리는 여전히 정중했다. 그런데 그 눈빛은 달랐다. 차갑고 계산적이었다. 나는 그 앞치마를 받아들고 한참을 내려다봤다.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졌다. 여기 계시는 동안이라니. 나는 오늘만 왔다 가는 줄 알았는데. 어머니 괜찮으시죠? 나영이 물었다. 나는 고개를 들어 아들을 봤다. 성호는 시선을 피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아, 나는 손님이 아니구나. 그날 밤 나는 작은 방에 누워 잠을 이루지 못했다. 성호가 안내해준 방은 창고처럼 좁았다. 상자들이 쌓여 있고 창문도 작아서 답답했다. 아들 집 안방은 넓던데 왜 나한테는 이런 방을 준 걸까? 아니야, 생각하지 말자. 아들이 재혼했으니 신혼집이나 마찬가지잖아. 내가 불편하다고 투정 부릴 나이도 아니고. 나는 이불을 턱까지 끌어올렸다. 그런데 자꾸만 낮에 있었던 일들이 떠올랐다. 설거지, 앞치마, 나영의 차가운 눈빛. 그리고 무엇보다 아들의 침묵. 10년 만에 만난 아들이 왜 나한테 말이 없을까? 미안한 마음이 있다면, 반가운 마음이 있다면 뭐라도 물어봐야 하는 거 아닌가? 그런데 성호는 저녁 내내 휴대폰만 들여다보거나 나영 눈치만 봤다. 새벽 2시쯤 됐을까? 목이 말라서 일어났다. 거실로 나가려다가 복도에서 소리가 들렸다. 나영과 성호의 목소리였다. 진짜 돈 되는 거 맞아? 나영의 목소리였다. 낮에 듣던 정중한 톤이 온데간데 없이 날카로웠다.
그럼 틀림없어. 내가 알아봤는데 독거노인 부양하면 지원금 나온대. 성호의 목소리. 나는 문틈 사이로 서서 숨을 죽였다. 근데 진짜 모시고 살아야 돼? 나 솔직히 자신 없는데. 아니, 뭐 완전히 같이 살 필요는 없고. 서류상으로만 동거하는 걸로 하면 돼. 가끔 왔다 갔다 하게 하면 되지. 그래도 귀찮잖아. 차라리 시설에 보내는 게 나은 거 아니야? 시설은 돈 들어. 이렇게 하면 우리가 돈도 받고 나중에 엄마 재산도 자연스럽게 넘어오고. 재산. 나는 그 단어에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무슨 재산? 나한테 무슨 재산이 있다고? 어머니 재산이 뭐가 있는데? 나영이 물었다. 나도 궁금했다. 집이라도 있잖아. 시골이긴 해도 팔면 얼마 되지. 그리고 뭐 있을 수도 있고. 어쨌든 자식 아니면 누가 받겠어. 근데 오빠는 없어? 있긴 한데 연락 안 하고 살아. 어차피 내가 챙기면 나한테 오는 거지. 나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가슴이 너무 아파서 숨이 막힐 것 같았다. 손으로 입을 막았다. 소리 내면 안 됐다. 그래도 좀 그렇지 않아? 친엄마인데. 나영이 말했다. 순간 나는 희망을 가졌다. 그래, 나영이가 말려주겠지. 뭐가 그래? 우리도 살아야지. 요즘 대출 이자만 해도 얼마인데. 엄마는 혼자 사시는데 뭐 쓸 데도 없잖아. 그건 그렇긴 한데. 괜찮아. 엄마 모시고 사는 거면 효자 소리 듣지 뭐. 나쁜 일 하는 것도 아니고. 효자. 나는 그 단어를 듣고 비틀거렸다. 벽에 손을 짚었다. 눈물이 났다. 참으려고 했는데 참아지지 않았다. 쉿, 소리 작게 해. 어머니 깰 수도 있어. 알았어. 그럼 언제까지 계시게 할 거야? 일단 서류 처리하고 한 달 정도? 그 다음엔 가끔 오시게 하면 되지. 한 달. 나는 한 달 동안 여기 있어야 하는구나.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 그리고 내 재산을 노리면서. 나는 조용히 방으로 돌아왔다. 문을 닫고 이불 속으로 파고들었다. 울음이 터져 나오려는 걸 베개에 얼굴을 묻어 참았다. 10년 만에 연락한 이유가 이거였구나. 보고 싶어서가 아니라 필요해서. 돈이 필요해서. 나는 평생 이 아들을 위해 살았다. 남편 없이 혼자 아들 둘 키우느라 손에 땀 한 번 안 마른 적이 없었다. 식당에서 설거지도 하고 청소도 하고 남의 집 간병도 했다. 아들이 대학 가겠다고 하면 어떻게든 돈을 마련해줬다. 그런데 이게 대가인가? 지원금. 재산. 나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어둠 속에서 눈을 감았다가 떴다. 가슴이 아팠지만 동시에 뭔가 단단한 게 생기는 느낌이었다. 아직은 아무것도 표현하면 안 됐다. 일단 침착해야 했다. 나는 숨을 고르고 다시 누웠다. 눈을 감았지만 잠은 오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일찍 일어나 부엌으로 갔다. 아침 준비를 하려고. 나영이 부엌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어머니 일찍 일어나셨네요. 응, 잠이 안 와서. 아침 준비 좀 도와줄까? 아, 괜찮아요. 간단하게 먹으려고요. 그래도 내가 해야지. 여기 신세 지는데. 나영이 잠깐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계란 후라이 좀 부쳐주세요. 나는 조용히 계란을 꺼내 프라이팬에 올렸다. 지글지글 익어가는 소리가 들렸다. 나영은 휴대폰을 보고 있었다. 어머니 오늘은 뭐 하실 거예요? 글쎄 할 일이 있나? 아, 빨래 좀 개켜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오늘 나가야 해서요. 빨래, 설거지, 청소. 그렇게 하나씩 시키기 시작하는구나. 그래, 해놓을게. 감사해요, 어머니. 나영은 웃었다. 하지만 나는 이제 그 웃음의 의미를 알았다. 아침을 먹고 성호가 출근하고 나영도 어디론가 나갔다. 나는 혼자 집에 남았다. 빨래를 개면서 설거지를 하면서 생각했다. 여기서 더 당하고만 살진 않겠다. 나는 78살이지만 바보는 아니다.
평생 고생하며 살아왔지만 이용당하려고 산 건 아니다. 나는 창밖을 내다봤다. 하늘이 맑았다. 오랜만에 마음이 정리되는 느낌이었다. 슬프지만 동시에 명확했다. 이제 뭘 해야 할지 알겠다. 일주일을 더 버텼다. 나는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 밥을 했고 청소를 했고 나영이 시키는 대로 심부름을 했다. 성호는 여전히 말이 없었고 나영은 점점 더 대놓고 나를 부렸다. 어머니 화장실 청소 좀 해주세요. 어머니 이거 마트 가서 사다 주시겠어요? 어머니 오늘 저녁은 된장찌개 끓여주세요. 나는 다 들어줬다.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그러면서 속으로는 날짜를 세고 있었다. 언제쯤 서류가 나올까? 언제쯤 나를 내보낼까? 그러던 어느 날 성호가 서류 봉투를 들고 왔다. 엄마 여기 좀 보세요. 뭔데? 주민등록 이전 서류요. 엄마를 우리 집 세대원으로 올리려고요. 왜? 그냥 함께 사니까요. 그게 나중에 여러모로 좋대요. 거짓말. 나는 아들의 눈을 봤다. 회피하고 있었다. 나는 서류를 받아들고 천천히 읽었다. 주소 이전. 세대 합가. 여기 도장 찍으면 되는 거지? 네, 여기 하고 여기요. 나는 도장을 찍는 척하다가 손을 멈췄다. 성호야. 네? 나한테 왜 이러는 거니? 순간 성호의 얼굴이 굳었다. 무슨 말씀이세요? 10년 동안 연락도 없다가 갑자기 왜 나를 집에 들이려는 거냐고. 그냥 모시고 살고 싶어서요. 거짓말하지 마. 나는 서류를 내려놓았다. 성호는 당황한 표정이었다. 엄마 무슨... 들었다. 너희가 새벽에 한 얘기. 다 들었어. 성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엄마. 지원금 받으려고 나를 여기 데려온 거지? 내 재산이 탐나서. 그게 아니라. 아니긴 뭐가 아니야. 나는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다. 손이 떨렸다. 성호는 고개를 숙였다. 죄송해요. 미안하다고 다야. 내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알기나 해. 정말 죄송해요. 근데 엄마 저도 어쩔 수가 없었어요. 빚이 너무 많아서. 그게 날 이용할 이유가 돼? 성호는 대답하지 못했다. 나는 서류를 집어들었다. 이거 안 해. 엄마 그러면 뭐? 너희 계획 틀어지지? 지원금 못 받지? 나는 서류를 찢었다. 성호가 놀라서 나를 봤다. 엄마, 나 오늘 집에 간다. 짐 싸? 엄마 진정하세요. 얘기 좀 해요. 무슨 얘기? 더 이상 할 말 없어. 나는 방으로 들어가 짐을 쌌다. 많지 않았다. 옷 몇 벌이 전부였다. 그걸 가방에 넣고 나오는데 나영이 퇴근해서 돌아왔다. 어머니 어디 가세요? 집에 가. 갑자기 왜요? 당신들이 왜 날 여기 데려왔는지 이제 알았어. 더 이상 이용당하지 않을 거야. 나영의 얼굴이 굳었다. 어머니 오해하신 것 같은데. 오해 아니야. 다 들었어. 지원금 얘기, 재산 얘기. 나영이 성호를 봤다. 성호는 고개를 숙인 채였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용서? 10년 동안 연락도 없던 내가 지금 용서를 바라? 나는 현관문을 열었다. 성호가 내 팔을 잡았다. 엄마 제발. 손 놔. 나는 아들의 손을 뿌리쳤다. 평생 처음이었다. 아들을 거부한 게. 다신 연락하지 마. 나도 이제 널 아들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테니까. 나는 그렇게 집을 나왔다.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내내 눈물이 났다. 참으려고 해도 계속 흘렀다. 옆자리에 앉은 사람이 휴지를 건넸다. 괜찮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나는 휴지로 눈물을 닦았다. 창밖을 봤다. 해가 지고 있었다. 집에 도착했을 때는 어둠이 깔려 있었다. 나는 대문을 열고 들어갔다. 집은 그대로였다. 내가 없는 동안에도 그대로.
짐을 풀고 거실에 앉았다. 조용했다. 너무 조용해서 귓가가 먹먹할 정도였다. 나는 벽장을 열었다. 오래된 상자가 있었다. 30년도 더 된 상자. 한 번도 열어본 적 없는 상자. 먼지를 털고 뚜껑을 열었다. 안에는 옛날 서류들이 가득했다. 식당 운영할 때 썼던 영수증, 계약서, 그리고 차용증. 나는 서류들을 하나씩 꺼내봤다. 그러다가 한 장의 문서에서 손이 멈췄다. 토지 지분 증서. 나는 그걸 기억했다. 30년 전 식당을 하던 시절. 옆 가게 주인이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했다. 나는 가진 돈을 다 빌려줬다. 그때 담보로 받은 게 이 증서였다. 그 사람은 몇 년 후 갚겠다고 했지만 이사를 가면서 연락이 끊겼다. 나는 그걸 잊고 살았다. 그냥 돈 떼인 거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이 서류를 보니 이게 그냥 문서가 아니었다. 정식 등기 서류였다. 지금도 유효한. 나는 휴대폰을 꺼내 검색했다. 그 토지의 현재 시세를. 손가락이 떨렸다. 숫자가 떴다. 나는 눈을 의심했다. 3억. 30년 전 30만 원의 담보로 잡았던 땅이 지금 3억이라고? 개발 지역이었다. 도로가 나고 상가가 들어서면서 땅값이 올랐던 거다. 나는 서류를 가슴에 품었다. 손이 떨렸다. 이게 마지막 카드구나. 내가 가진 마지막 한 장. 이거면 끝낼 수 있지. 나는 혼잣말을 했다. 그리고 차용증들도 꺼냈다. 몇 장 더 있었다. 다 잊고 살았던 것들. 내가 도와줬던 사람들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그중 한 이름이 눈에 들어왔다. 한대성. 아, 그 사람. 옛날에 우리 식당 단골이었던. 공무원 시험 준비한다고 늘 식당 구석에 앉아 있던 젊은이. 나는 그를 기억했다. 돈이 없어서 밥값도 제대로 못 낼 때가 많았다. 나는 그럴 때마다 그냥 먹으라고 했다. 나중에 갚으면 된다고. 결국 그는 시험에 붙었고 나한테 빌린 돈을 갚으려 했는데 나는 받지 않았다. 젊은 사람이 시작하는데 돈이 필요하다고. 그런데 여기 차용증이 남아있다. 법적으로는 여전히 유효한. 나는 서류들을 정리했다. 그리고 책상 위에 가지런히 놓았다. 이제 다시 시작이다. 마을 경로당에서 작은 행사가 있었다. 나는 보통 이런 행사에 잘 안 갔는데 그날따라 나가고 싶었다. 집에만 있으면 자꾸 성호 생각이 나서 괴로웠다. 경로당은 사람들로 북적였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모여 떡을 먹고 이야기를 나눴다. 나는 구석자리에 앉아 조용히 차를 마셨다. 말순 씨 오랜만이네요. 옆에 앉은 할머니가 말을 걸었다. 같은 동네 사는 박 할머니였다. 그래요, 잘 지내셨어요? 뭐 그럭저럭요. 말순 씨는 요즘 어디 다녀오셨어요? 한동안 안 보이시더라고. 아들 집에 좀 다녀왔어요. 아이고, 효자네. 부럽습니다. 효자. 그 단어에 가슴이 쓰렸다. 나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다. 뭐 그냥 다녀온 거예요. 그때 경로당 문이 열리며 낯익은 얼굴이 들어왔다. 나는 순간 숨이 멎었다. 한대성. 정장을 입은 남자가 경로당 회장님과 악수를 하고 있었다. 머리는 희끗희끗해졌지만 체격이 단단하고 얼굴에 품위가 있었다. 30년 전 그 앳된 청년이 이렇게 어른이 됐구나. 여러분, 오늘 저희 마을 출신이신 한대성 님께서 후원금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회장님이 큰 소리로 말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다. 대성은 정중하게 인사하며 봉투를 전달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서려다가 다시 앉았다. 뭐라고 말해야 할까? 기억이나 할까? 30년 전 일을. 행사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떠날 때쯤 대성이 경로당 안을 둘러보고 있었다. 그의 시선이 나한테 닿았다. 순간 멈칫했다. 혹시 말순 어르신이십니까? 그가 다가왔다. 나는 놀라서 고개를 들었다. 네, 맞는데요. 세상에, 정말 오랜만입니다. 기억하세요?
저 한대성이에요. 옛날에 어르신 식당에서 밥 얻어먹던. 아이고 대성이. 나는 반가워서 손을 잡았다. 대성도 환하게 웃었다. 어르신 정말 오랜만이에요. 얼마 만인지. 30년도 더 됐지. 그래 잘 지냈구나. 공무원 됐다며? 네 덕분에요. 어르신 도움이 컸죠. 무슨 도움? 내가 공부 열심히 해서 된 거지. 대성은 내 옆에 앉았다. 우리는 한참을 옛날 얘기를 했다. 그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시험에 붙었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결혼해서 애 낳고 잘 살았는지. 그런데 어르신은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대성이 물었다. 나는 잠깐 말을 멈췄다. 그냥 혼자 살아. 혼자요? 아드님은요? 연락 안 하고 지내. 대성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그래요? 제가 알기론 아드님이 둘 계셨던 것 같은데. 큰아들은 외국 나갔고 둘째는 뭐 사정이 있어. 나는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다. 대성은 눈치를 챘는지 주제를 바꿨다. 어르신 혹시 시간 되시면 밖에서 차 한잔 하시겠어요? 제가 인사드릴 게 있어서요. 무슨 인사? 그냥 오래전 신세진 거요. 우리는 경로당 근처 찻집으로 갔다. 조용한 곳이었다. 대성은 차를 주문하고 나서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다. 어르신 이거 받으세요. 이게 뭐니? 옛날에 어르신께 빌린 돈이요. 이자까지 쳐서 넣었어요. 나는 봉투를 열어보고 깜짝 놀랐다. 수표가 들어 있었다. 금액이 적지 않았다. 이게 무슨? 제가 계산해 봤어요. 30년 전에 어르신께 50만 원 빌렸죠. 그걸 이자 포함해서 환산하면 이 정도 됩니다. 대성아, 나는 그거 이미 잊었어. 받을 생각도 없었고. 저는 잊지 못했어요. 그때 어르신이 안 도와주셨으면 저 시험 포기했을 겁니다. 제발 받아주세요. 대성의 눈빛이 진지했다. 나는 망설이다가 봉투를 받았다. 고맙다. 제가 더 감사하죠. 우리는 차를 마시며 계속 얘기를 나눴다. 그러다 문득 대성이 물었다. 어르신 혹시 요즘 무슨 걱정 있으세요? 얼굴이 편해 보이지 않으시네요. 나는 잠깐 망설였다. 말해야 할까? 대성은 거의 남인데. 하지만 이상하게 말하고 싶었다. 누군가한테 털어놓고 싶었다. 사실은 나는 조금씩 얘기를 시작했다. 성호가 10년 만에 연락한 것, 집에 갔을 때 당한 일, 지원금과 재산 얘기를 들은 것. 대성은 차를 마시던 손을 멈추고 나를 봤다. 그게 정말입니까? 응, 다 사실이야. 대성의 얼굴이 굳었다. 손이 떨렸다. 어떻게 그럴 수가 친어머니한테. 나도 믿기지 않아. 그래도 내 자식인데. 어르신, 그건 잘못된 겁니다. 절대 넘어가시면 안 돼요. 그래도 뭘 어쩌겠니? 자식인걸. 자식이라고 다 용서할 순 없어요. 어르신, 법적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법? 나는 그런 거 몰라. 제가 도와드릴게요. 어르신은 평생 다른 사람들 도우며 사셨잖아요. 이제 누군가 어르신을 도와드릴 차례입니다. 대성의 눈빛이 단호했다. 그리고 어르신, 혹시 재산 관련 서류 같은 거 갖고 계신 거 있으세요? 나는 잠깐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응, 집에 옛날 서류들이 좀 있어. 토지 증서도 있고. 토지 증서요? 30년 전에 담보로 받았던 건데 잊고 있었어. 혹시 그거 제가 봐도 될까요? 지금도 유효한 건지 확인해 드릴게요. 그래 줄래? 당연하죠. 내일 어르신 댁으로 찾아가겠습니다. 나는 대성의 손을 잡았다. 고맙다 정말. 어르신, 이번엔 지지 마십시오. 제가 돕겠습니다. 대성의 목소리가 힘이 있었다. 나는 오랜만에 든든한 느낌이 들었다. 혼자가 아니구나. 내 편이 생겼구나. 다음 날 대성이 우리 집에 왔다. 그는 서류들을 꼼꼼히 살펴봤다.
돋보기까지 꺼내 들고 한 장 한 장 확인했다. 어르신, 이 토지 증서 진짜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유효해요. 정말? 네, 제가 등기부등본도 확인해 봤는데 아직 어르신 명의로 지분이 남아 있어요. 30% 정도요. 그게 얼마나 되는데? 현재 시세로 약 2억 8천입니다. 나는 숨이 막혔다. 2억 8천. 그 돈이면. 그리고 이 차용증들도 아직 유효합니다. 물론 오래됐지만 법적으론 청구할 수 있어요. 그걸 왜 청구해? 다 옛날에 도와준 사람들인데. 그건 어르신 뜻대로 하시면 되고요. 중요한 건 어르신께 재산이 있다는 겁니다. 생각보다 많아요. 대성이 진지하게 말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되니? 일단 아드님이 다시 접근할 겁니다. 어르신 돌아오시라고. 그때를 대비해야 해요. 대비? 증거를 확보하는 겁니다. 아드님과 며느님이 어르신을 어떻게 대하는지, 뭘 노리는지 명확히 기록으로 남겨야 해요. 어떻게? 녹음하세요. 대화 내용을 다 녹음하는 겁니다. 나는 잠깐 망설였다. 내 아들을 녹음한다고? 너무한 거 아니니? 어르신, 아드님이 먼저 어르신을 이용하려 한 겁니다. 이건 정당 방어예요. 대성의 말이 맞았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해볼게. 그리고 한 가지 더. 다시 그 집에 가셔야 합니다. 뭐? 왜? 증거를 더 확보하려면 현장에서 직접 들어야 해요. 제가 휴대폰 녹음 기능 켜드릴게요. 주머니에 넣고 계시면 됩니다. 나는 불안했다. 다시 그 집에 간다고? 성우와 나영의 얼굴을 또 봐야 한다고? 하지만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이거라면 해야 했다. 알았어. 며칠 후 예상대로 성우한테 전화가 왔다. 엄마, 나 성우야. 나 진짜 잘못했어. 용서해줘. 엄마, 제발. 한 번만 더 기회 줘. 나영이도 잘못 알았대. 다시 와줘. 나는 한숨을 쉬었다. 내가 왜 가야 하는데? 엄마, 우리 제대로 얘기하자. 응? 얼굴 보고 얘기하면 풀릴 거야. 그래. 갈게. 진짜? 언제 올 수 있어? 내일. 알았어. 엄마 고마워. 진짜 고마워. 전화를 끊고 나서 나는 대성에게 연락했다. 대성은 바로 와서 내 휴대폰에 녹음 앱을 설치해줬다. 이 버튼만 누르면 녹음돼요. 주머니에 넣고 계세요. 그래. 그리고 어르신 조심하세요. 혹시 위험하면 바로 나오세요. 알았어. 다음 날 나는 다시 성호의 집으로 갔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손에 땀이 났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나영이 나를 맞았다. 웃고 있었다. 너무 환한 미소였다. 어머니, 어서 오세요. 정말 죄송했어요. 저희가 정신이 없어서 어머니 마음을 몰랐네요. 나는 아무 말 없이 안으로 들어갔다. 성호도 나왔다. 엄마, 정말 미안해. 그래. 앉아. 차 좀 마셔. 나영이 차를 내왔다. 나는 소파에 앉아 주머니 속 휴대폰을 확인했다. 녹음 버튼을 눌렀다. 빨간불이 들어왔다. 엄마, 진짜 오해한 거야. 우리 엄마 모시고 싶어서 그런 건데 말이 잘못 나간 거야. 오해? 응. 지원금 얘기는 그냥 정보 교환하는 차원에서 나온 거고. 그래? 그럼 내 재산 얘기는 뭐였니? 성호가 당황했다. 그건 그냥 혹시나 해서. 엄마 나중에 혼자 계시면 위험할까봐. 거짓말. 나는 알 수 있었다.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다. 성호야, 솔직히 말해. 너 나한테 뭘 바라는 거니? 아무것도 안 바래. 그냥 엄마랑 같이 살고 싶어. 그때 나영이 끼어들었다. 어머니, 사실은요. 나영아. 성호가 나영을 제지했다. 하지만 나영은 계속했다. 아니, 어차피 말해야죠. 어머니, 솔직히 저희 형편이 안 좋아요. 대출도 많고 성오빠 사업도 안 풀리고.
그래서 어머니 모시면 지원금도 받고 나중에 어머니 재산도. 야, 그만 좀 해. 성호가 소리쳤다. 나영이 입을 다물었다. 나는 조용히 두 사람을 봤다. 그래, 솔직하게 말하니까 더 낫네. 엄마, 지원금 받으려면 나를 여기 묶어놔야 한다고 했지? 서류상으로만 동거하면 된다고. 성호의 얼굴이 새하얘졌다. 그거 어떻게? 들었어. 다 들었다고. 엄마 진짜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잘못한 걸 아는 거랑 안 하는 거랑은 다르지. 나는 일어섰다. 나 이제 간다. 엄마 잠깐만. 성호가 내 앞을 막았다. 비켜. 엄마 제발. 나 진짜 어렵다고. 도와줘. 어떻게 도와줘? 내 재산 다 주면 돼?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럼 뭐야? 지원금만 받으면 돼? 서류만 해주면 돼? 성호가 대답하지 못했다. 나는 그를 밀쳤다. 비키라니까. 엄마. 성호가 내 팔을 잡았다. 힘이 세게 들어갔다. 아팠다. 아야. 엄마 미안해. 근데 진짜 나 도와줘야 해. 나 망하면 어떻게 해? 손 놔. 아프다고. 나는 팔을 빼려고 했다. 그때 나영이 다가왔다. 오빠 그만둬. 어머님 다치시겠어. 성호가 손을 놨다. 나는 팔을 문질렀다. 멍이 들었다. 이게 자식이 할 짓이니? 엄마 정말 미안해. 나는 그를 지나쳐 현관으로 갔다. 신발을 신으며 마지막으로 돌아봤다. 성호야. 응? 너 이제 정말 끝이다.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엄마. 나는 문을 열고 나갔다. 복도를 걸어 나오는데 다리가 후들거렸다. 엘리베이터에 타서야 주저앉았다. 손이 떨렸다. 가슴이 뛰었다. 무서웠다. 내 아들이 무서웠다. 하지만 휴대폰을 꺼내 확인했다. 녹음이 되어 있었다. 전부 다. 이제 끝낼 수 있다. 집에 돌아온 지 이틀째 되는 날 성호가 찾아왔다. 초인종을 계속 눌렀다. 엄마. 엄마 집에 있지? 문 열어. 나는 문 앞에 서서 떨고 있었다. 무서웠다. 저렇게 흥분한 성호는 처음 봤다. 엄마. 녹음했다며? 그거 어디 쓸 거야?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성호가 문을 두드렸다. 쿵쿵 소리가 컸다. 엄마 문 열어. 얘기 좀 하자고. 돌아가. 안 열어줄 거야. 엄마 제발. 그 녹음 파일 지워줘. 응? 나 그것 때문에 큰일 난다고. 내가 잘못한 건데 왜 내가 지워줘야 해? 엄마. 성호의 목소리가 거칠어졌다. 나는 휴대폰을 꺼내 대성에게 문자를 보냈다. 성호가 집에 와서 난리예요. 대성은 바로 답장했다. 문 절대 열지 마세요. 제가 지금 갑니다. 나는 문에서 떨어져 거실로 갔다. 성호는 계속 문을 두드렸다. 엄마 내가 왜 이러는지 알아? 나 진짜 망하기 일보 직전이야. 채권자들이 날 찾아다니고 빚독촉 전화가 하루에 수십 통씩 와. 나 이러다 진짜 죽을 것 같아. 나는 가슴이 아팠다. 하지만 동시에 화가 났다. 그게 내 탓이니? 엄마 나 아들이잖아. 도와줘야 하는 거 아니야? 아들이라고 다 도와줘야 해? 날 이용하려는 아들도? 이용이 아니라고. 가족끼리 돕는 거지. 가족? 10년 동안 연락도 안 하던 내가 이제 와서 가족 타령해? 성호가 잠시 침묵했다. 그러더니 낮고 위협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그 녹음 파일 넘기지 마. 넘기면 엄마도 가만 안 둬.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다. 협박. 내 아들이 나를 협박하고 있었다. 뭐라고? 진짜야. 엄마 혼자 사는데 위험하잖아. 무슨 일 생길지 몰라. 지금 나 위협하는 거니? 위협 아니야. 경고야. 우리 서로 다치지 말자고. 나는 문 앞으로 다가갔다.
성호야. 응? 너 지금 제정신이니? 내가 너 낳아서 키웠어. 혼자서. 내 아버지 없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알아. 알면서 이래? 날 위협해? 엄마가 날 몰아붙이니까 어쩔 수 없잖아. 내가 널 몰아붙여? 내가 날 이용하려 한 거잖아. 그것도 엄마 재산 때문에 그런 거잖아. 차라리 아무것도 없으면 이럴 일도 없었어. 나는 할 말을 잃었다. 내 재산이 문제라고? 내가 평생 모은 게 문제라고? 성호야, 너 정말. 엄마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말할게. 그 녹음 파일 지워. 안 그러면 나도 방법이 있어. 무슨 방법? 엄마가 치매라고 하면 돼. 정신이 온전하지 않다고. 그럼 그 녹음도 증거 능력 없어. 나는 숨이 막혔다. 치매. 정신이 온전하지 않다고. 너 정말. 그때 계단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대성이 올라오고 있었다. 거기 뭐 하시는 겁니까? 대성의 목소리가 단호했다. 성호가 돌아봤다. 당신은 누구세요? 말순 어르신 지인입니다. 그리고 공무원 출신으로 지금 어르신께 하신 협박 내용 다 들었습니다. 성호의 얼굴이 굳었다. 협박? 무슨 협박요? 녹음 파일 지우라고 한 것, 치매로 몰겠다고 한 것. 다 범죄입니다. 나 그런 말 안 했는데요. 제가 다 녹음했습니다. 여기 계단에서. 대성이 휴대폰을 보여줬다. 녹음 중이라는 표시가 있었다. 성호가 당황해서 뒤로 물러섰다. 이건 말도 안 돼. 지금 당장 떠나세요. 안 그러면 경찰 부르겠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저 사정이 있어서. 사정이 있어도 어머니를 협박할 순 없습니다. 떠나세요. 대성이 한 걸음 다가갔다. 성호는 주춤거리며 뒤로 물러났다. 알겠어요. 갈게요. 성호는 계단을 내려갔다. 발소리가 멀어졌다. 나는 문을 열고 대성을 맞았다. 다리가 풀려서 주저앉을 뻔했다. 대성이 나를 붙잡았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나는 울었다.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다. 무서웠다. 너무 무서웠다. 내 아들이 이렇게 변할 줄 몰랐다. 대성은 나를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 소파에 앉혔다. 물을 떠다 줬다. 천천히 마세요. 나는 물을 마시며 진정했다. 손이 떨렸다. 어르신, 이제 더 이상 미루면 안 됩니다.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해요. 법적 조치? 네. 재산 보호 신탁 그리고 상속 배제 조항을 넣어야 해요. 상속 배제? 어르신 재산이 아드님한테 가지 않게 하는 겁니다. 법적으로. 나는 잠깐 망설였다. 상속 배제. 그건 아들을 완전히 포기하는 거였다. 하지만 대성이 말했다. 어르신, 아드님은 이미 어르신을 포기했습니다. 어르신이 미련 가질 필요 없어요. 나는 창밖을 봤다. 하늘이 흐렸다. 곧 비가 올 것 같았다. 그래, 이제 확실해졌다. 널 지켜줄 사람은 나뿐이구나, 나 자신뿐. 나는 대성을 봤다. 도와주세요. 끝까지. 그러겠습니다. 어르신. 대성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이제 마지막 싸움이 남았다. 대성과 함께 변호사 사무실에 갔다. 젊은 여자 변호사가 우리를 맞았다. 말순 어르신이시죠? 한 선생님한테 얘기 들었습니다. 네, 그래요. 우리는 상담실에 앉았다. 변호사가 서류를 펼쳤다. 일단 어르신 재산 목록부터 정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토지, 지분, 예금, 기타 자산이 있으신지요? 토지는 이게 있고요. 나는 증서를 꺼냈다. 변호사가 꼼꼼히 살펴봤다. 이거 가치가 상당한데요. 약 2억 8천 정도 됩니다. 그렇다더군요. 그리고 다른 자산은? 집이 있어요. 시골에. 그것도 팔면 좀 되겠죠.
네, 등기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외에는요? 예금이 좀 있어요. 많지는 않지만. 변호사가 계산기를 두드렸다. 대략 합치면 4억 정도 되시겠네요. 나는 놀랐다. 4억. 내가 그렇게 많이 가진 줄 몰랐다. 자, 그럼 이제 어르신 의사를 확인해야 합니다. 아드님께 재산을 상속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죠? 네, 안 하겠어요. 이유가 있으셔야 합니다. 법정에서 다툼이 생길 수 있거든요. 이유요? 대성이 녹음 파일들을 내놨다. 이게 증거입니다. 아드님이 어르신을 이용하려 한 정황 협박한 내용 다 들어있어요. 변호사가 파일을 들었다. 얼굴이 굳어졌다. 이건 심각한데요. 어르신 학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학대요? 네, 경제적 학대죠. 그리고 협박까지. 이 정도면 상속 배제 사유로 충분합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어르신 재산을 누구한테 물려주시고 싶으세요? 큰아드님은 어떠신지요? 큰아들은 외국에 있어요. 연락도 잘 안 하고. 그럼? 나는 대성을 봤다. 일부는 이 사람한테. 그리고 나머지는 마을 경로당이나 복지단체에 기부할래요. 대성이 놀라서 나를 봤다. 어르신, 저는 괜찮습니다. 아니야. 내가 나를 도와줬잖아. 그리고 옛날 빚도 있고. 그건 이미 갚았잖아요. 돈으로만 갚는 게 아니야. 마음의 빚은 남아 있어. 대성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감사합니다, 어르신. 변호사가 서류를 완성했다. 여기 서명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서류를 공증 받아야 해요. 알겠어요. 우리는 공증 사무소로 갔다. 공증인 앞에서 나는 다시 한번 의사를 확인받았다. 박성호 씨를 상속에서 배제하시는 게 맞으십니까? 네, 맞아요. 확실하십니까? 나중에 번복하실 수 없습니다. 확실해요. 공증이 끝났다. 이제 법적으로 효력이 생겼다. 다음은 아드님께 통지를 해야 합니다. 내용 증명으로 보내드리죠. 그래요. 며칠 후 성호한테 내용 증명이 배달됐다. 대성이 내게 말했다. 오늘쯤 받았을 겁니다. 그래요.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 조심하세요. 알아요. 그날 저녁 예상대로 성호한테 전화가 왔다. 떨리는 목소리였다. 엄마, 이게 무슨 짓이야? 받았구나. 상속 배제라고? 진짜야? 응, 진짜야. 엄마, 나 내 아들이야.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너도 날 어머니라고 생각했다면 그렇게 못했겠지. 엄마, 잘못했어. 진짜 잘못했다고. 용서해줘. 이제 늦었어. 엄마. 성호가 울기 시작했다. 전화기 너머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다. 엄마, 제발. 나 진짜 죽을 것 같아. 빚쟁이들이 집까지 찾아와. 나영이도 나한테 이혼하겠대. 엄마, 나 이제 어떻게 해? 나는 가슴이 아팠다. 하지만 흔들리면 안 됐다. 성호야. 응, 엄마. 내가 선택한 거야. 돈을 선택한 거지 날 선택한 게 아니야. 아니야, 엄마. 나 엄마 사랑해. 사랑하는 사람한테 그렇게 못해. 엄마. 그리고 내가 진짜 어려우면 정직하게 말했어야지. 날 속이고 이용하려 들면 안 되는 거야. 미안해, 엄마. 진짜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은 이제 안 듣고 싶다. 행동으로 보여줬어야지. 성호가 한참을 울다가 말했다. 엄마, 그래도 나 내 아들이잖아. 완전히 버리지는 마. 나도 내 어머니지 내 지갑이 아니다. 나는 그 말을 하고 전화를 끊었다. 손이 떨렸다. 눈물이 났다. 하지만 이제는 확신했다. 내가 옳다고. 다음 날 대성이 전화했다. 어르신, 아드님이 항의하러 올 수도 있습니다. 제가 옆에 있을게요. 고마워요. 대성은 우리 집에 와서 하루 종일 나랑 같이 있었다. 성호는 오지 않았다. 대신 나영이 왔다.
어머니. 나영이 문을 두드렸다. 대성이 문을 열었다. 누구십니까? 저 성호 아내 채나영인데요. 어머니 계세요? 용건이 뭡니까? 어머니 좀 뵙고 싶어서요. 대성이 나를 봤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영이 안으로 들어왔다. 어머니. 나영이 무릎을 꿇었다. 나는 놀랐다. 뭐 하는 거예요?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욕심이 많았어요. 돈 때문에 정신이 없었어요. 어머니한테 너무 못했어요. 나영이 울기 시작했다. 진짜 우는 건지 연기하는 건지 모르겠었다. 이제 와서 뭐가 달라져요? 어머니 성호가 진짜 힘들어해요. 매일 술만 마시고 밤에 악몽 꾸면서 깨요. 어머니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기회는 이미 줬어요. 여러 번. 어머니. 그리고 당신도 마찬가지예요. 진심이었으면 진작 말렸어야죠. 같이 계획했으면서 이제 와서 피해자 코스프레 하지 마세요. 나영의 얼굴이 굳었다. 어머니 그럼 저희 어떻게 살라고요? 그건 당신들 문제예요. 나는 이제 내 인생 살 거예요. 어머니. 돌아가세요. 다시는 찾아오지 마시고. 나영이 울면서 나갔다. 문이 닫혔다. 나는 창가에 서서 밖을 봤다. 나영이 터벅터벅 걸어가는 모습이 보였다. 조금 안쓰러웠지만 이게 맞았다. 어르신 힘드시죠? 대성이 물었다. 응. 근데 후회는 안 해. 잘하셨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진짜 끝이다. 한 달이 지났다. 성우한테서 더 이상 연락이 오지 않았다. 나영도 찾아오지 않았다. 조용했다. 너무 조용해서 가끔 무서웠다. 정말 이게 맞는 걸까? 내가 너무 매정한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나는 녹음 파일을 다시 들었다. 성호의 목소리, 나영의 목소리. 그러면 다시 정신이 들었다. 아니야. 내가 틀린 게 아니야. 토지 지분을 처분했다. 2억 8천만 원이 내 통장에 들어왔다. 평생 처음 보는 금액이었다. 나는 그 돈으로 집을 수리했다. 낡았던 지붕도 고치고 방도 새로 도배했다. 오래된 가전제품도 바꿨다. 그리고 마을 경로당에 1억을 기부했다. 회장님이 놀라서 말릴 정도였다. 말순 씨 이게 무슨 돈이에요? 제 돈이에요. 평생 모은 거. 이웃들한테 쓰였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아드님들은요? 괜찮아요. 제가 알아서 할 거예요. 경로당에 작은 플래카드가 걸렸다. 김말순님 기부라고. 나는 그걸 보며 뿌듯했다. 대성한테도 5천만 원을 줬다. 처음엔 안 받으려 했지만 내가 우겨서 받게 했다. 어르신 이건 너무 많아요. 아니야. 내가 없었으면 나 지금쯤 엉망이었어. 받아. 정말 감사합니다. 대성은 그 돈으로 마을에 작은 도서관을 만들겠다고 했다. 아이들이 책 읽을 수 있는 공간이라고. 나는 좋다고 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나고 나는 마지막으로 성호의 집을 찾아갔다. 마지막 정리를 하러. 초인종을 눌렀다. 나영이 나왔다. 깜짝 놀란 표정이었다. 어머니? 잠깐만 들어가도 될까요? 네. 집은 예전보다 어수선했다. 짐이 쌓여 있고 정리가 안 돼 있었다. 이사 준비 중이에요. 나영이 말했다. 어디로요? 작은 집으로. 여기는 너무 비싸서 못 버티겠어요. 성호는요? 출근했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안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다. 낡은 앞치마. 그때 나영이 나한테 줬던 식모 역할을 강요하려 했던 그 앞치마. 이거 돌려드려요. 나는 소파에 앞치마를 내려놓았다. 나영이 그걸 보고 입을 다물었다. 어머니, 나는 이제 안 올 거예요. 다시는. 어머니 정말 저희 용서 못 하시는 거예요? 나는 잠깐 생각했다. 용서는 했어요.
네? 근데 관계는 안 돼요. 용서와 관계는 다른 거니까. 어머니, 당신들이 나한테 한 짓은 용서할 수 있어요. 사람이니까 실수할 수 있죠. 근데 다시 관계를 맺을 순 없어요. 그럴 믿음이 없으니까. 나영이 고개를 숙였다. 성호한테 전해줘요. 건강하게 살라고. 그리고 다시는 사람을 이용하지 말라고. 네, 어머니. 나는 현관으로 향했다. 신발을 신으며 한 번 더 집 안을 둘러봤다. 10년 만에 다시 온 아들의 집. 환영받을 거라 기대했던 집. 하지만 결국 나를 상처 입힌 집. 잘 사세요. 나는 그렇게 말하고 문을 나섰다. 복도를 걷는데 눈물이 났다. 참으려 했는데 안 됐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며 눈물을 닦았다. 슬펐다. 정말 슬펐다. 내 아들과 이렇게 끝나는 게. 하지만 동시에 홀가분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다. 버스를 타고 집으로 가는 길 창밖을 봤다. 단풍이 들기 시작했다. 붉고 노랗고 아름다웠다. 나는 처음으로 생각했다. 이제 나를 위해 살아보자고. 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78년을 살았다. 그중 70년을 남을 위해 살았다. 이제 남은 시간은 나를 위해 써야지. 집에 도착해서 짐을 풀고 차를 한 잔 끓였다. 마당에 나가 평상에 앉아 차를 마셨다. 고추가 익어가고 있었다. 감나무에는 감이 주렁주렁 열려 있었다. 가을이었다. 휴대폰이 울렸다. 대성이었다. 어르신, 저 내일 도서관 기공식 하는데요. 오실 수 있으세요? 그래, 갈게. 감사합니다. 어르신 덕분에 가능한 일이에요. 아니야. 내가 잘 쓴 거지. 전화를 끊고 나는 다시 하늘을 봤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다. 평생 처음으로 나는 내가 자랑스러웠다. 아들에게 이용당하지 않은 것. 내 존엄을 지킨 것. 내 재산을 내 뜻대로 쓴 것. 모두 내가 선택한 거였다. 나는 앞치마를 돌려놓고 왔다. 그리고 돌아섰다. 이제 진짜 내 인생이 시작이다.